한국인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재능도 아니고 나이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어를 어휘 문법 독해 시험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영어를 언어로 만들지 않습니다. 시험 과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부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수고 통역까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핵심 원리를 딱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영어가 갑자기 단순해집니다. 정답부터 말하겠습니다. 어휘 문법 독해 시험. 이 구조를 어휘 문법 영작 스피킹. 이 구조로 바꾸는 순간 영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읽는 언어가 아니라 앞으로 밀고 나가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영어는 주어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 단어들은 앞에 나온 내용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보충하고 확장합니다. 영어는 뒤를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만 갑니다. 여기서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영어는 앞에 던지고 뒤에서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관계 대명사도 접속사도 갑자기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영문 예문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I met a man. 뜻은 나는 한 남자를 만났다입니다. 이 문장은 여기서 이미 완성입니다. 영어는 주어 I를 던지고 동사 met로 움직이고 목적어 am안으로 대상을 찍습니다. 여기까지가 영어의 기본 골격입니다. 이제 영어는 묻습니다. 어떤 남자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I met a man who lives next door. 뜻은 나는 옆집에 사는 남자를 만났다입니다. 여기서 보는 어려운 문법이 아닙니다. 앞에 나온 am안을 설명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영어 해설로 말하면 who lives next door는 am안을 꾸미는 relative clause 관계절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앞에 던진 명사 am안을 뒤에서 계속 설명한다. 이게 영어의 흐름입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I bought a book. 뜻은 나는 책을 샀다입니다. 여기서 문장은 끝입니다. 이제 영어는 다시 묻습니다. 어떤 책인데?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I bought a book that changed my life. 뜻은 나는 내 인생을 바꾼 책을 샀다입니다. That changed my life는 book을 설명하는 관계절입니다. 영어식 해설로 아주 간단히 말하면 book이라는 명사를 던지고 뒤에서 that이야로 book의 정보를 추가한 것입니다. 한국어는 보통 인생을 바꾼 책을 샀다처럼 앞에서 길게 꾸미고 마지막에 책을 말하지만 영어는 반대로 책을 먼저 말하고 뒤에서 꾸밉니다. 이것이 영어가 앞으로 밀고 나가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접속사는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앞에 말한 것을 뒤에서 더 설명하라는 도구입니다. 문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규칙이 많아서가 아니라 언어의 방향을 한국어식으로 거꾸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접속사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I think this is important. 뜻은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입니다. 여기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또 설명을 붙입니다. 왜 중요해? I think this is important because people need to hear it. 뜻은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입니다. because는 접속사인데 역할은 하나입니다. 앞 문장을 설명하는 이유를 뒤에 붙인다. 영어식 해설로 말하면 because 이하가 reason clause 이유절입니다. 중요한 건 용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앞에 던진 문장을 뒤에서 계속 서술한다. 여기에 한 번 더 붙여보겠습니다. I think this is important because people need to hear it right now. 뜻은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당장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입니다. right now 같은 부사 표현도 같은 원리입니다. 앞에 말한 need to hear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가 정보입니다. 영어는 이렇게 계속 앞으로 갑니다. 여기서 한국인의 실패가 왜 생겼는지 보입니다. 독해는 보통 뒤에서 앞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스피킹은 앞에서 뒤로 밀어냅니다.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독해를 아무리 해도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전환을 말하겠습니다. 어휘와 문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어휘는 시험 점수를 위한 암기장이 아니라 말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문법은 정답을 고르는 규칙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로입니다. 실전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saw a woman. 뜻은 나는 한 여자를 보았다입니다. 이미 문장은 완성입니다. 이제 설명합니다. I saw a woman standing at the door. 뜻은 나는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았다입니다. Standing at the door는 woman을 설명하는 분사구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원리는 하나입니다. woman을 던지고 standing 이하로 woman의 정보를 뒤에서 추가했습니다. 영어 해설로 말하면 standing at the door는 a woman을 수식하는 participle phrase입니다. 이 용어를 몰라도 됩니다. 핵심은 뒤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 더 붙여보겠습니다.
I saw a woman standing at the door when I entered the room. 뜻은 나는 방에 들어갔을 때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았다입니다. When I entered the room은 시간 정보를 뒤에서 붙입니다. 영어 해설로 말하면 when 이하가 time close 시간절입니다. 역시 방향은 같습니다. 앞의 내용을 뒤에서 더 설명합니다.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영어는 오래 해도 늘지 않는다. 외워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문법을 알아도 입이 안 떨어진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노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 늘 이렇게 질문받아 왔습니다. 이 문장의 정답은 무엇이냐? 이 문법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냐? 그 결과 영어는 말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이 되었고 의사소통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울수록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말이 없어지고 더 침묵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어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어는 틀리라고 존재합니다. 틀리면서 다듬어지고 말하면서 잘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아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들은 문법을 몰라도 말합니다. 틀려도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어와 한국어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한국어는 말하기 전에 문장을 완성해야 하는 언어입니다. 머릿속에서 끝까지 만들어야 입 밖으로 나옵니다. 반면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말하면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주어를 던지고 동사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말하면서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어는 끝없이 어려운 언어로 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어를 한국어 방식으로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실패했습니다. 이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영어를 영어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아주 작습니다. 길고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짧고 단순한 문장 하나입니다. 그 문장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붙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도 아니고 발음도 아니고 문법 용어도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앞으로 가는 방향. 이 방향을 잡는 순간 영어는 더 이상 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영어가 갈라집니다. 말하는 사람과 계속 준비만 하는 사람으로. 이제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이 차이를 실제로 만들어낸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는 말하면서 생각합니다. 한국어식 영어는 생각을 다 만들고 나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완벽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데 한국식 영어는 완벽해질 때까지 침묵합니다. 여기서 제 경험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원에 다니지 않았고 영어권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순이 다 되어 통역에 도전했고 결국 해냈습니다. 유튜브의 컨퍼런스 현장에서 실제로 통역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험 영어를 버리고 영어의 방향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하루에 문장 하나를 정하고 그 문장을 앞으로 늘렸습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한다. I think this is important.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 think this is important because people need to hear it.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I think this is important because people need to hear it right now.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당장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장은 길어졌지만 구조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앞에 던진 것을 뒤에서 계속 설명했을 뿐입니다. 스피킹은 단어를 많이 아는 게임이 아닙니다. 스피킹은 하나를 말하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훈련 순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어휘, 문법, 영작, 스피킹, 독해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독해는 결과입니다. 출발점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의 한 문장 결론입니다. 영어는 주어를 던지고 동사로 움직이고 명사와 형용사와 절로 앞에 나온 것을 끝없이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관계대명사는 사라지고 접속사는 두렵지 않고 영어는 갑자기 쉬워집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짧은 문장 하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뒤에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매일 한 문장씩 앞으로 늘리십시오. 그 순간 영어는 시험에서 언어로 돌아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계대명사 that, who, which를 정말 말하기 쉬운 공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중 좋아요를 눌러주세요.